최근 좀 분양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 화랑을 다시 좀 겪을 수 있을까? 회복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까?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이슈들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불법 거래통장, 불법 매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오늘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반기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청약통장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이 매매업자들이 요즘에 아주 그냥 대놓고 매매를 하고 있다고요. 예, 사실 뭐 청약통장을 두고 하는 그 불법 거래는 이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 네. 불법 거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급증을 하곤 했는데 지난 2012년도에는 이제 세종시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네. 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분양권 프리미엄만 수천만 원에서 뭐 1억 원까지도 네. 치솟기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리고 네. 아파트 청약 시장에 또 이제 살아나고 있으면서 이 시기를 노린 이제 불법 뭐 브로커들이라든지 투기꾼들이 이제 시장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매매가 횡행하다는 거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 이렇게 많이 뭐 매매한다고 이렇게 뭐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좀 음성적으로 이런 매매가 거래가 됐었다면 예. 요즘에는 뭐 떴다방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뭐 대놓고 되고 있어서 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실제로 상황이 그런가요? 예, 이제 뭐 그 전봇대 뭐 이렇게 전신지에 붙어 있는 뭐 전단지 뭐 그런 식으로 거래됐던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도심에 이제 전신주를 보면 청약 통장 삽니다 뭐 이런 문구와 함께 네. 이제 휴대폰 번호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전단지들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네. 이런 전단지는 사실상 이제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들이 붙여놓는 건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자체도 이제 대포폰을 통해서 개통한 번호로서 이제 예. 진짜 잠깐 몇 개월 동안만 반짝하고 이제 없애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이제 판매자들을 찾고 거래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법이 약간 더 대담해졌습니다. 네. 예, 뭐 아예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런, 하고 있는. 예,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청약 통장을 매입한다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입간판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가서 현장 가서 좀 놀랐는데요. 예. 간판을 아예 입간판을 걸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청약통장 거래는 좀 그래도 음성적으로 해왔던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눈치를 안 보고 아예 대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 실제로 제가 서울의 한 그 부동산 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네. 이게 청약통장 뭐 제가 팔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견적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같이 나눴던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네. 35, 25세. 그러니까 이 가격을 700만 원, 700만 원, 신혼부로 650대 청년만에 목표 쓸 수 있는 거예요. 엄청이 많이 오르지. 시골에가 뭐또 일주일에 기다리세요. 쌍방이 쌍꺼치를 벗는데 청년이 내가 털어보서 할 일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도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대화에도 지금 잠깐 나왔지만 제가 뭐 불법 아니냐고 이건 뭐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상담을 예. 받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업자가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두세 개씩 자기는 거래를 한다. 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신고를 하면 네. 적발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쌍벌죄다 보니까 네. 서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적발될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서로의 약점이 좀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하기도 그렇고 네. 들으면서 저는 좀 황당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있긴 할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네. 알면서도 이러는 거네요. 그런데 좀 이런 통장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통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뭐 매매뿐만 아니라 이 통장만 있으면은 그 대출을 받게 해주는데요. 예.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출은 통장 매입을 위한 단순한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 통장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 말 그대로 사정이 정말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죠. 예. 이제 형편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장은 매매업자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불법 거래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실 보면 뭐 당국에서도 이렇다 할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분양시장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더 혼탁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청약 접수를 이제 현장에서 이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예.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대포 통장이라든지 대포 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단속이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네. 뭐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이제 적발될 우려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매매업자들은 아예 그 통장 거래를 정부에서 사실상 뭐 묵인해줬다, 네. 뭐 허락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래를 막 유도해 아, 그래요?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매매업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단속을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누구도 피해자가 없는 거고, 그 지금 상황은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아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꼭 자기들이 부동산 시장 화랑을 위해 큰 도움 이바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황당합니다만은 뭐 정부 측에서도 사실 제재를 안 하는 것도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 정부에서도 제재를 안 하고 중개업자 측에서는 이거 100%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좀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뉴스를 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헛갈릴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부동산 경기를 계속 살리고 뭐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청약통장 거래는 약간 뭐 허락해 준다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대화에서도. 그 좀 헛갈릴 수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이 맞습니다. 이제 적발이 되면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예. 더군다나 이제 10년 동안 청약 제한 같은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지난 네. 한 3년 동안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통장 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거밖에 안 많은 돼요. 거래가 예. 일어나는 와중에서도요. 예. 이제 국토부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에서는 단속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방을 피해 가니까 무슨 대포 통장 막 이런 거 쓰고 대포폰 막 쓰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뭐 이렇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인터넷과 생활 정보지를 뒤져보면은 청약통장 산다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지나가다가 말 그대로 무가지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은 예. 당당하게 이제 그 부동산 업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다 그대로 적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청약통장 광고도 같이 실려 있고요. 네. 이게 당연히 이 번호들은 다 유선 번호고 예. 대포폰을 이용한 그런 전화번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단속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네요. 뭐 예. 옛날에는 사실 뭐 떴다방이 있어도 단속이 오면 막 다 이제 흩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뭐 분위기 이러다 보면 단속이 떠도 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뭐 분위기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당국에서도 좀 왜 이거를 단속을 안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고 중개업소 측에서는 너무 대놓고 이게 합법적인 것처럼 좀 우롱을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좀 이런 매매를 지금이라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자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요. 좀 당부사항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어쨌든 분양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업자들이 뭐 브로커들이 이게 절대 안전하다,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발이 되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브로커들이 아무리 너무나 이렇게 좀 달콤하게 포장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쉽게 속거나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통장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보통 무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어왔던 통장인데, 그렇죠. 그 한순간에 어떤 그런 유혹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참 우리들에게도 악순환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좀 정부에서도 좀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신고 건수가 7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7건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법적인 매매는 좀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부동산부의 반기웅 기자와 함께 이번 청약통장 불법 매매 실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